9월 24일 사망자가 코로나로 17명 나왔고요. 산사태로 10명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코로나랑 산사태 합쳐서 27명이 죽네요. 카트만두 밸리는 여전히 뭐 계속 많이 나오고요. 네, 뭐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자TV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9월 24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24시간 동안 총 14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은 69,301명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7만 명이 넘어가겠네요. 네, 어느덧 7만 명입니다. 카트만두 밸리는요 755명 나왔습니다. 755명이 나와서 지금 19,129명. 카트만두도 지금 2만 명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세세히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역시 가장 많습니다. 609명이고 박타푸르가 51명, 랄리푸르가 95명입니다. 이 확진자 수도 많지만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성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네팔 통틀어의 코비드-19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받은 사람 활성 환자가 반 이상이 카트만두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자 17명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예요. 하루 사망자로는 지금 코비드 사망자로는 최고입니다. 453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급하게 또 500명 채울 것 같고요. 이 17명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가 6명 나왔습니다. 6명 나왔고 성 구성비를 보면은 5명 여성, 12명 남성입니다. 지역별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5명입니다. 55세 모랑, 81세 순사리, 73세 박타푸르, 82세 카트만두, 32세 바딩. 네, 이렇게 여성 5분이고요. 남성 12분입니다. 78세 자파, 68세 다누샤, 70세 다누샤, 65세 라우타하, 84세 박타푸르, 75세 카트만두, 79세 카트만두, 80세 카트만두, 39세 타나후, 39세 당, 50세 꺼필바스투, 55세 너알버르시. 예, 대부분 나이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젊은 사람이 지금 39살입니다. 39살. 뭐 전세계 통계도 다 그렇게 나와 있죠. 40세 이상부터가 많이 좀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루 동안 사망자로는 또 최고를 기록했네요. 근데 아직 정점을 안 찍었잖아요. 네팔이 정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위중한 환자가 많아지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하여튼 지금 ICU에 있는 사람하고 인공호흡기 단 사람 위주로 해서 좀 사망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완치자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완치자는 457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5만 명 넘었습니다. 5만 411명 기록 중입니다. 회복률도 떨어졌습니다. 확진자가 많고 그러니까 완치자가 줄어들면 회복률이 당연히 줄어들죠. 회복률은 지금 72.7% 기록 중입니다. 네, 활성 환자 많이 늘었어요. 1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1023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18,437명입니다. 보건부가 25,000명 돌파되면은 다시 좀 심각한 록다운을 고려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8,437명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은 집에 있고 절반은 병원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8,437명 중에서 이번에 집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9,823명이 가정 격리 중이에요. 그리고 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은 8,614명입니다. 지금 엄청 많아졌는데요. 거의 집에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1,200명 정도 많습니다. 네, 지금 네팔의 현실이 그렇고요. 그거는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검역소 인원은 빠졌습니다. 검역소 인원은 606명이 빠져서 6,565명이 됐네요. 네, 검역소 인원은 좀 많이 빠져서 좋네요. PCR 테스트는요, 11,449건 했습니다. 이 11,449건 한 중에서 1,400 몇 건이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 네팔 PCR 누적 건수는 95만 5,923건입니다. 95만 건 기록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인 네팔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선 변함없이 별 사고 없이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전달해드렸다시피 100% 승객 다 태우고 있습니다.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는 50%만 태우는데,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협상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 건강안전 프로토콜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100% 승객을 태우고 수송 중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는 50%만 태우는데,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은 50%에서 또 그 중에서도 또 못 태워서 지금 30% 정도 태워서 수송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50% 인상된 운임을 받지만은 장거리 그 사업자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50%는 채울 줄 알았는데 50%를 못 채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학교 지금 오픈 안 돼 있습니다. 오픈 안 돼 있고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제로인 상태인 디스트릭트는 오픈했어요. 그러나 카트만두 밸리처럼 이렇게 지금 럭다운이 진행된 이런 데는 지금 학교 오픈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격 수업 진행하고 있어요. 카트만두 같은 경우. 그래서 그전에는 원격 수업 진행할 때 학비를 못 받게 했거든요. 학비를 못 받게 하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아갔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원격 수업을 하면서 학자금이 아니라 뭐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죠? 그 학교 다닐 때 내는 돈 뭐라 그러죠? 예, 수업료. 죄송합니다. 수업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료를 받아갖고 일부 교사들한테 월급을 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3일 날부터 더 쌓인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쌓인 명절이 되면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마 네팔이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때 또 어차피 휴교령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11월 학교 다시 오픈하려면 최소입니다. 최소.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으면 이거 올해 그냥 쭉 갑니다. 올해 학교 오픈 못합니다. 카트만두는. 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은 못 들어오십니다. 일반인 못 들어오시고, 해외에서 네팔로 돌아오는 네팔 국민들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 그리고 정부 오피셜 비자 소지자, 국제개발협력기관, 유엔기관, 이러한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72시간 이내에 PCR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네, 이 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일반인 입국 허용이라고 일단 원칙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트래킹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7일날 트래킹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갈 수 있는데, 역시 이것마저도 아마 산에 들어갈 때 PCR 테스트 음성 필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소식도 또 잠깐 전해드릴 텐데, 네팔로 들어오는데도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PCR 테스트가 트래킹 갈 때 안나푸르나나 랑탕이나 에베레스트 존이나 그쪽이 다 코로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제로 청정 지역이에요. 그쪽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돈은 벌어야 하겠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PCR 테스트 음성 보고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이따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뉴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사태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포카라에서 가까운 생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자 이쪽에 그 도로가 자주 끊겨서 제가 그 보도를 몇 번 했던 그 지역입니다. 생자 쪽에 산사태가 나서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0명이 사망을 해서 어제 계속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계속 수색을 하는데 아마 실종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보니까 그 완전 토사가 싹 덮었어요, 집을. 집이 7채인가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실종자를 발견하더라도 다 사망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예견을 하고요. 이 비가 지금 오늘 아침 되니까 좀 해가 났어요. 처음으로 지금 한 3일 만에 해가 났는데, 이제 요번이 이제 마지막 그 몬순이라고 하는데 참 피해를 많이 주고 갑니다. 네, 이 몬순 피해는 좀 이따 또 다른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있네요. 헤타우다와 카투만두로 연결하는 2개의 도로가 또 차단됐습니다. 헤타우다는 카투만두에서 남쪽으로 인도 국경 쪽으로 가는 길 쪽에 있는 커다란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는 길이 몇 갈래가 있습니다. 쿨레까니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쪽 너비스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쿨레까니 쪽 도로가 2군데가 끊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번에 그 치토안 가는 길 있죠. 무글링하고 나라얀가드 가는 길, 거기 중간에 쩌르킬로에서 산사태 내가지고 막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뚫렸습니다. 수요일 밤에 뚫렸대요. 뚫려가지고 지금 양방향 통행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그 무글링 나라얀가드 이 구간은 그 몬순 시즌에 대여섯 번,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그 토사가 밀려갖고 또 치우고, 그래서 옆에 중장비 페이로다라 그러나요? 페이로다가 항상 대기 중이에요. 그 일반적인 그 포크레인 갖고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페이로다로 한 번에 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 이쪽 그 나라얀가드 무글링 구간은 해결이 됐는데, 무글링에서 너비스에 오는 그 카투만두로 오는 보통 이제 포카라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카라에서 오시다 보면 무글링이라는 갈림길이 있고, 거기서부터 카투만두까지 있는 중간에 너비세라는 또 헤타오다 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무글링하고 이 너비세 그 중간에 거기도 강변길이고 바로 옆에 그 산이 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계속 토사가, 진흙이, 그리고 커다란 돌멩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로는 한 20군데가 계속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부분 지체 정체를 반복하고 있고 계속 중장비가 치우면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 몬순 때는 그 제가 방송을 계속 드리지만, 그래서 몬순 때는 네팔 사람들도 잘 이동을 안 합니다. 근데 뭐 꼭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뭐 비상 차량이라든지 물자 수송 차량들,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이런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녀야 됩니다. 네, 요렇게 PCR 테스트 비롯한 코로나 소식,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코로나 소식하고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미곶 PCR 음성 필수, 이러한 제목입니다. 네, 시미곶은 그 극서부 쪽입니다. 극서부고 그 티벳 국경 쪽에 붙어 있는 공항 이름이 시미곶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훔나라는 그 프라빈스의 디스트릭트예요. 가장 오지고 지금 그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가 제로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들어갈 때는 이제 PCR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훔나의 관광지인 시미곶에 가려면 PCR 보고서, 음성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솔로쿤부, 쿤부, 파상, 라무 지자체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요. 시미곶 마을 지자체 사무소는 모든 헬리콥터 회사와 항공사의 PCR 음성 테스트 고객만 공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마을 지자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라, 시타, 서밋 에어는 네팔 건지에서 시미곶으로 비행 중입니다. 중앙정부의 항공여행 개방으로 전국 여행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저 못 가봤어요. 시미곶이 그 어쩔 때 많이 가시냐 하면요,
카일라스 투어 갈 때 시미곶으로 가요. 카일라스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미산이거든요. 수미산인데 그게 티벳에 있습니다. 티벳에 있는데 티벳의 라사에서 가려면 되게 멉니다. 그 찝차로 가려면 되게 멀기 때문에 보통 네팔에서들 많이 가세요. 그래서 네팔에서 그 카트만두에서 일단 비행기를 타고 네팔 건지를 갑니다. 네팔 건지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타라에어, 시타에어, 서밋에어 요 세 가지 항공사가 이 시미곶 공항을 갑니다. 그럼 이제 시미곶 공항을 네팔 건지에서 다시 가요. 그리고 시미곶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서 찝차로 가면 한 이틀 가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미곶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되게 오지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PCR 테스트 음성이 필요하고요. 지금 기사 중간에 나왔죠. 솔루쿤부 얘기가 나왔잖아요. 쿤부 파상 나무 지자체. 이 쿤부 파상 나무 지자체가 그 저기입니다. 에베레스트 가는 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훔나도 그렇고 지금 솔루쿤부 에베레스트 존도 그렇고 PCR 테스트 음성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저께 제가 소식 전해드렸죠. 그 줄 다닥다닥 서 있는 그 국립병원 얘기. 돈 없는 사람은 30루피만 내고 그런 데 가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은 3,000루피 내고 3시간짜리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팔의 현실이 그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뭐 나라들의 어떤 그 격차도 딱 보여줬지만은 그 살고 있는 국민들의 격차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보편적인 어떤 의료 시스템을 보여주는 나라는 사실 몇 나라가 없습니다. 뭐 그중에 우리나라가 그 보편적인 어떤 의료 행정을 피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 네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하루에 2만 루피짜리 호텔에서 치료받고요. 돈 없는 사람은 30루피짜리 PCR 테스트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야 되고 그 줄도요 낮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밤에도 거기서 잠을 잡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날 줄을 서려고 거기서 잠을 자요. 네팔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쿨라의 바레인 왕자. 네, 지난번 15일 날 바레인에서 그 입국한 그 왕자 일행 소식 제가 전해드렸죠. 거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팔의 로브체와 마나술루를 오르기 위해 네팔에 온 15명의 바레인 왕자 일행과 3명의 영국인으로 구성된 팀이 오늘 루쿨라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레인의 프린스 모하메드 하마드 모하메드 알 칼리파 왕자도 팀의 일원입니다. 왕자를 포함한 5명이 먼저 헬리콥터를 타고 루쿨라로 떠났고 다른 팀원, 가이드 및 기타 조수들이 2대의 비행기에 분승하여 루쿨라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해외에서 네팔로 온 첫 번째 원정팀입니다. 네, 그 15일 날부터 6일 동안 호텔 격리 마쳤고요. 네, 왕자님도 호텔 격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호텔 격리를 하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집안 가정 격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건 저거 같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호텔 격리 하더라도 호텔 격리비를 낼 돈이 있잖아요. 근데 네팔 사람은 그럴 돈이 없으니까 입국하면은 음성 보고서 갖고 오면은 바로 집으로 격리를 보냅니다. 그런 이제 형편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소식은 다 전해 들었는데 10월 17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7일 날 오픈이 되면요. 지금 현재 네팔에 와 있는 이 바레인 왕자님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호텔 격리를 했어요. 6일 동안. 근데 17일 날 되면은 일반인한테 할지 안 할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당국, 관광당국이라도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오픈은 해야겠는데 이 코로나는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묘안이 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7일에 오픈하더라도 아마 그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를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뭐 대한항공도 지금 계속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면 환승해서 들어오면 환승해서 들어오는데 이틀 걸리죠. 나가는데 또 이틀 걸리시죠. 네팔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2주 동안 격리하고 그러시죠.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말만 들어도 겁나지 않으십니까? 네. 자TV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코로나 브리핑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시면 종 모양 띵 하고 뜹니다. 그러시면은 종 모양 누르시면요, 전체 알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은 제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